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닙의 워터폴 플랫을 같이 보면서 시각화된 자료를 이제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PD는 파란색이고요. 노란색은 SD, 여기 주황색, 빨간색은 PR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 봐도 여기 노란색이랑 주황색 이게 굉장히 이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결과도 마찬가지로 DCI 같은 경우에는 78%가 나왔습니다. 여기 워터폴 플랫을 봐도 78%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한눈에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워터폴 플랫이 뭐냐면은 이제 폭포수처럼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저런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온콜로지 이런 데서 쓴다는 거죠. 보면은 일단은 여기 이제 호리저널 X 액시스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0으로 적혀 있죠. 요거는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베이스라인은 어떤 이제 이후에 뭐 데이터가 변화되는 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기초적인 거잖아요. 기본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뭐 이게 더 올라갔냐 떨어졌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ertical x, y axis는 이제 이쪽 y축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나 변했냐 그런 걸 보는 거죠. 아파트니를 봐도 여기서 이제 PD로 가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SD랑 PR로 가는 게 좋은 건데 요게 0으로 적혀 있습니다. 요게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안 좋은 거, 내려오면은 이제 좋은 겁니다. 딱 봐도 이제 SD, PR이 굉장히 많죠. 요거는 이제 환자들마다 있는 건데 요거 개수를 이제 다 더해 보면요 36명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리스폰스 있는 것도 요 개수를 다 세보면은 36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리설트도 봐도 이제 38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2명은 이제 그 뭐 드랍아웃을 했다던가 이제 페일드 됐습니다. 그래서 36명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36명의 데이터가 여기 하나씩 다 이제 박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환자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 합치면은 지금 데이터 분석에 들어간 36명이 전부 개수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또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설명도 이제 보이듯이 36명의 이제 페이션스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은 이제 그 도스 모디피케이션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봤던 이제 렁 요거에 대한 이제 논문인데 모디피케이션이라는 말은 change to something이니까 뭔가를 바꾸는 거죠. 뭔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바꾼다. 한국말로는 뭐 수정 변경, 개선을 위한 수정 변경, 뭐 시스템 수정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도스 모디피케이션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디피케이션은 이제 개선하는 거니까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터럽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리덕션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약을 뭐 줄이던가 아니면은 중단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걸 포함하는 것을 한 번에 말하는 게 모디피케이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이제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파일럿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요게 또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은 요 연구가 저번에 봤지만은 인베스티게이터 이니시에이라고 적혀. 그러니까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럿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뜻은 바로 이제 선행 연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 및 연구에 앞서서 하는 선행 연구니까 이 선행 연구가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소규모로 조사 대상에 대해 연구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예비 실험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일어나고서 상당히 좀 결과가 괜찮다, 좋다 싶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스터디는 이제 한마디로 스몰 스케일 그리고 프렐리미너리 스터디, 그러니까 예비적이고 뭐 규모 작게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 규모가 작게 예비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좋았다 그러면은 이건 제약회사가 뛰어들어서 이제 요거는 의뢰자 주도, 그러니까 스폰서 이니시에리 스터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금도 더 빵빵히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VGFR2에 대한 설명들도 이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파트닙이 요거 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redominantly responsible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는데 요게 predominantly는 이제 mostly or mainly라는 뜻입니다. 주로, 뭐 대개적인. 한국말로 이제 대개, 대부분 이런 뜻입니다. 뭐 대부분인 환경. 그래서 이제 VGFR2 같은 경우에는 요 혈관 신생 시그널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저번에 봤던 이제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라고 했을 때는 유전자 변이가 겹쳐서 암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가 생기는 것은 유전자 수준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 암을 만드는 변이가 드라이버 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요거랑 또 이제 하나 개념이 있었죠. 패신저 뮤테이션은 버스 타고 가는 애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쨌든 요런 변이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전자는 없죠. 그런데 요게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돕던 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타락한 유전자가 바로 이제 드라이버 뮤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포라면은 자기가 분열할 만큼 분열하면은 거기서 더 이상 확장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이 그로스 팩터에 의한 이제 신호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계속 분열 신호를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분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온코진이라고 합니다. 온코진이라고 하는데,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이제 프로토 온코진이라 해서 얘네는 이제 잠재적 이제 암 유전자라고 이제 말합니다. 정상적이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프로토라는 말은 이제 원생이, 그러니까 first라는 뜻입니다. first.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other similar thing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던 이제 애들인데 얘가 first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얘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온코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를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잠재적이라는 뜻이 그런 같은 first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거가 있으면 우리 몸은 항상 또 저해하는, 억제하는 작용도 있거든요.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유전자들도 있는데, 요것들도 이제 만약에 억제가 제대로 안 되면은 또 이제 암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세포 분열 잘 억제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암이 억제가 되는데, 얘네가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은 또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얘네들은 또 이름이 있는데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이제 VGFR의 이제 항체, 안티바디에 사용하는 것은 이제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없는 것에 이제 사용되는 것을 제한이 한번 됐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이니시에이터랑 프로모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가역적으로 이제 DNA 손상을 시키는데, 혼자서는 요거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혼자만 있어서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텐데, 프로모터라는 것은 또 이제 가역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얘도 이제 혼자서는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힘을 합치면은 그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터, 얘가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터까지 같이 이제 합쳐지면은 이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자, 잠깐 얘기가 이제 딴 길로 샜는데, 다시 이제 데이터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던 그 케플린 마이어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요. 여기 MPFS도 있고 MOS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가 있고 이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앞에서 봤듯이 요거는 그 싱글암에다가 오픈한 레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시작이 이제 10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얘도 10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 여기가 이제 그 인터벤션, 그러니까 약을 이제 복용하고 나서부터 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개월수가 지남에 따라서 여기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표시가 된 자리가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미디안 값이 있는 겁니다. 미디안 PFS가 있는 곳이 4.9개월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요거 반으로 어떻게 잘랐을까요? 이쪽으로 자른 거 아니죠? 이쪽으로 자른 겁니다. 여기 50이 될 때가 그 미디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여기 50이 되는 거냐? 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하나씩 축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안타까운 거지만 이제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데이터가 기록이 되면서 이제 PFS 값도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50이 될 때 그때 개월수를 구하니까 4.9개월이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MO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쌓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딱 50이 될 때쯤에 딱 구한 게 6.9개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제 워터폴 플랫을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